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교과의 성격, 그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가 무엇이냐, 그다음 이 교과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게 어찌 보면 가장 교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가장 본질의 문제겠죠. 그래서 요 교과의 성격, 방법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그와 연장선상에서 역시 이제 듀이의 교육 철학. 제가 이제 왜 듀이의 교육 철학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 듀이라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철학자가 1916년도에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서도 맞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전문 영역에서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은 여전히 현실 교육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진보주의 교육은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좀 더 잘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중에, 민주주의 교육책 중에 제 4장 성장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내용을 좀 공부할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거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교사가 교육하고 수업하는 것은 학생을 성장시키는 거다. 교사는 성장 전문가입니다. 의사는 병을 낫게 하는 전문가이듯이, 인간 교사는 인간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일, 그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듀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어떤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성장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부분, 제가 이 장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하기도 하고, 이후 요약 정리도 하고 제 개인적인 해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면서 제가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좀 배운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설명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듀이가 뭐를 비판하느냐, 기존 관점을 뭘 비판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보면 그가 뭘 강조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그가 비판하는 성장의 개념은 미래의 어떤 이성적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해놨죠. 한마디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표준에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각 교과, 우리나라 초등학교 각 교과마다 성격과 목표를 다 규정해놨습니다. 이게 표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이 표준에 다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시적으로 얘기하면 각 성취 기준을 다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게 뭐 큰 문제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인은 이거를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 속에는 표준이 너무 강력하게 존재하면 뭐가 다 무시된다는 겁니까? 그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다 무시된다는 거죠. 개개인의 적성, 천성, 뭐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된다는 거죠.
오로지 모든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이 표준적 기준점의 존재에, 요 표준적 존재에만 도달하는 게 바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달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정확하게 숫자로 전환해서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그런 교육 구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학생 자체가 원래 미숙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래 사회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이성적이고 표준적인 어떤 능력 혹은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뒤가 비판하려고 하는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디테일하게 비판하냐 하면, 이 말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모든 아이들이 미숙해요. 미성숙한 상태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 수정, 대체돼야 될 대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만 미숙한 게 아니고 성인도 새로운 걸 배울 때는 항상 미숙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뭐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하려면 그럼 뭐 미숙할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거죠. 이 부분. 그래서 결핍, 이 박스 안에 이제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비교적으로 생각할 뿐,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내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됩니까? 이건 이와 같은 말이죠. 그 미숙함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됩니까? 이건 제가 부연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가 뭐냐? 반복되는 얘기죠. 고정된 목적을 이상 표준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비성장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성장을 너무 폐쇄적으로 본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성장하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저도 성장하고, 저는 50대 중반이지만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요. 근데 왜 아이들에게는 어른과 다른 척도를 갖다 대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뭐 교사가 되고 이렇게 인간은 계속 성장하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릇된 관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야, 이 말 중요합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성장을 목적으로 보는 게 본다라고 하는 건 계속 성장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지점에 여기 도달하는 게 네가 성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성장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결국 미성숙은 본능과 천성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응한다는 말은 환경에 순응하는 거다. 자발성을 발달시키지 않는 거다. 습관은 고정된 거다. 그래서 맹목적 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지각을 무시하는 거다.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뒤에 이제 뒤가 말하려고 하는 미성숙 적응 습관을 그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보시면 되죠.
어른의 표준에 맞아야 돼. 본능은 억압해야 돼. 적성은. 당연히 외적 압력이 작용하죠. 당연히 권위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반드시 목적은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외적 압력이라는 게 뭡니까?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하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올바르게 생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표준,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그 스탠다드에 다 들어오게, 달성하게 그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니까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되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이게 왜 문제가 됐냐? 비가 말했다시피 모든 성장은 개별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인간은 개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싹 다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개인만 존재하는 것이, 바꿔 말하면 객관화된 자아. 그러니까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학교, 우리 사회는. 모든 인간은 각자 세계관, 가치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성장은 각자의 고유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오직 보편적 표준으로만 비교하고 평가한다. 이거 불합당하다는 거죠. 고3 될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네가 달성해야 될 표준이 다 존재하고, 이거 달성해서 이 끝점에서 네가 소위 성공을 해야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좋은 직장을 가진다. 이래서 게임이 끝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교육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죠.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일단, 무시된 현재. 현재는 완벽하게 무시되죠. 오직 현재만 존재하는데 모든 현재는 무시돼 버립니다. 아이들은 지금이란 맥락에서 살지 않으며 미래 표준을 달성하는 일에만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살지 않아야 하며 참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로지 미래 준비라는 거죠. 사회가 요구하는 그 스탠다드에 준비하고 내가 여기 도달하는 게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지금은 항상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미래를 장밋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대학만 가면, 아니면 교사가 되면, 좋은 직장만 가지면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그 다음, 추상화된 장밋빛 표준.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달해야 될 표준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 강의는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디지털 그 리터러시 4학년 과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수강하시는 학생들 공이 이 내용이 좀 필요하다 해서 같이 제가 녹음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각 교과별로 이 작업을 하라 그랬죠. 살펴보니까 어때요? 그리고 교육방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저하고 각 교과별 이제 수업설계 실습을 할 건데요. 어떻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뭘 달성해야 된다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참여 실천하는 역량.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 다음에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아도 이게 뭡니까 도대체? 미술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건 돼. 근데 경험과 사고를 유연하게 통합하고 확장한다. 다 추상이라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실제 삶의 맥락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경험한 건 뭡니까? 문제 푸는 거죠. 추상적이다. 그 다음 권력화된 표준.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다 합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특정, 특정, 특정 권위를 가지고 권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생존을 넘어 독식하죠.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인 거죠. 적자, 이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자는 다시 그 사회의 스탠다드를 만든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회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적응한 거죠. 독식하죠. 다시 표준을 만들죠. 뭐 다 아시는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된 학습과 성장의 역동성. 학습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이 실제 풀어나가는 이해하는 과정, 미분적 분을 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미분적 분을 풀이해 나가는 과정,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 텍스트 글자 본문 내용을 그게 영어로 되어 있든 한글로 되어 있든 그걸 읽고 완벽하게 무슨 말인지를 납득해 나가는 그 과정, 어쨌든 학습과 성장의 과정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수업 지도 만들 때 뭐 그 단계, 수업 활동 단계, 뭐 절차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다 다르죠. 결국 이제 뒤가 말하는 경험의 재구성 과정 자체가 성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경험은 계속 재구성된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 계속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실패의 기회, 좌절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좌절을 잊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읽어보십시오. 먼저 읽고 이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겠죠. 안 되면. 그 다음, 계속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되니까 성장의 계속성이 무시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하는 말이죠. 성장이 끝인가? 근데 지금은 고3, 우리나라가 왜 이제 고3까지 교육에 그렇게나 많은 부모들이 투자를 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이때 이까지 뭔가 잘못된 결과를 내버리면 우리 사회, 폐쇄적인 우리 사회에서 뭔가 적응해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평생을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학습하고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단편적인 표준과 시험에서의 성공만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저희가 말하는 이제 비판,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관점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럼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성장은 뭘까요? 이게 전부입니다. 성장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에는 더 성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성장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언뜻 추상으로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기존 표준에 도달하는 게 성장이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초등학교 교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결과로 축적되어 계속되는 과정의 성장이다. 그리고 성장의 조건은 미성숙이다. 이 말이 재밌죠. 성장의 조건은 미성숙이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미성숙의 특징은 의존성과 가소성이 특징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미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자란다라고 결핍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현재 어떤 힘이 있다, 발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관점 자체가. 우리가 제가 뒤가 비판하는 기존관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네가 미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핍, 교체해야 할 대상. 그게 아니고 너는 아직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성장은 아이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고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강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관계하고 존재하고 성장하죠. 당연히 성장하려면 의존하고 관계해야 됩니다. 그 의존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을 서로 인터액트, 서로 관련,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계로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 관점은 다르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 가소성은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힘, 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 걸 하는데 베이스가 된다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고 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둘은 사회 진보의 추진력이 된다. 모든 인간은 미숙하다. 뭐야? 다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존을 통해서 가소성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거는 그만큼의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제가 왜 이걸 읽지 않은 이유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쭉 읽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 눈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하고 혹시 이거 다 읽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댓글을 달든 뭘 하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소성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소성은 습관을 형성하는 능력, 확고한 성향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는 거다. 뭔 말이냐?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말은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야. 바꿔 말하면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거지. 이 말이 이해 안 돼서 제가 예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글 읽는 것 가지고 예를 들면 습관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먼저 국어를 공부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고3 때 뭐 수능 이렇게 치면 국어를 제일 먼저 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순서도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습관이 있다는 말은 나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또 글을 읽을 때 뭐 목차를 먼저 읽는다든지, 다음 처음 읽을 때는
러프하게 읽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든지 어쨌든 그리려는 습관이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소성이나 말과 습관이나 말이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결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 누구나 하죠. 올바른 습관을 들어가게 해줘야 하는 거다. 음, 음, 그렇죠. 올 글을 잘 읽는 방법은 글을 잘 읽기 위한 수단이며 이 수단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글을 읽는 행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혹은 주어진 환경과 표준에 자신을 수동적으로 맞춰 놓는 것. 주어진 환경과 자신을 수동적으로 맞춰 놓는 것. 이건 대비되는 겁니다. 어, 대표적인 게 안 좋아하는 거죠. 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학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하니까 그 방법대로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뒤가. 이거는 대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글을 읽는 방법을 내가 터득해서 내 방식대로 글을 읽고 문제를 푼다는 것과 남이 제시한 타인이 제시한 그 방법대로만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적응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는 뭡니까? 안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업 지도안을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여러분들 수업 지도안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그 패턴, 그 틀대로만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그 틀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학습이 아닌 거죠. 성장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습관을 가지는 게 어찌 보면 학습하는 거고 성장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학습한다, 올바른 습관을 가진다, 적응한다. 이거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적응하지 않고 네가 그냥 안주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주해 버릴 수도 있다. 예, 고정된 환경에 그냥 자신을 끼워놓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타성에 의한 적응은. 야,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본인이 그렇지 않은지 들여다보세요. 뭐. 그래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시키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의 활동을 환경에 적응시키고 동화 조절이 이것이 많이 들어봤죠. 피아제가 얘기했던 얘기죠. 동화 조절은 공존하는 거다. 공존하는 거다. 다시 우리가 환경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인간이 좀 더 적극적인 습관을 가지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인간이 어떤 문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환경을 변화시킨 결과물인 거죠. 그런 습관이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동화하는 것이자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제 적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응하는 것이자 나 조절하는 게 되는 거죠. 더우니까 좀 쉬고 뭐, 새벽에 일찍 일을 한다 뭐 시골에 농촌에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점심 먹으니까 먹으면 졸리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동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에 내가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한 10분 낮잠 자는 거죠. 점심시간이 뭐 40분, 50분이면. 근데 그게 아니고 뭐 50분 내내, 1시간 내내 뭐 밖에 나가서 아이들 축구하고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 잠자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
어떤 지적 정서적 성향을 형성해 주기도 한다. 올바른 습관을 가지면.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죠. 근력 습관이 잘 만들어진 아이들은 좀 더 지적이고 정서적인 성향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좀 더 지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좀 효율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 뭡니까? 뭐 일단 목차를 먼저 외운다든지, 목차만 다 외워도 실제로는 그 내용의 거의 한 반 이상을, 아니요,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세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테일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구조를 파악하고 나중에는 디테일로 가는 거죠. 이건 뭐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나의 예시. 그다음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인 요소 때문에 뭡니까? 계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읽고 이 글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제대로 읽느냐에 대한 습관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은 뭡니까? 계속 새로운 글을 잘 읽을 수 있으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정보, 그 외부의 정보를 계속 잘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지금 글 읽는 걸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에는 글로 되어 있으니까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 국어든 영어든 이 상징 문자에 대한 이해 능력, 해석 능력, 글 읽는 능력은 결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고정된 습관은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안주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고정된 습관. 그러니까 내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습관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재구성, 성장, 조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얘가 나를 그대로 사로잡고 있는 거죠. 난 원래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난 원래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습관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지성과 분리된 사고가 없는 습관. 사고가 없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특히 글 쓸 때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글 쓸 때. 특히 초등학교 애들 글 쓰기가 안 되고, 뭐, 여러분도 똑같지만, 글을 쓰는데 일단 글 쓰기 자체를 하지 않는 습관. 자꾸 눈으로만 텍스트를 읽고, 눈이라는 자극, 시각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눈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게 타성이 젖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손에 글자를 쓰지 않아요. 이것도 뭐, 기계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단편적인.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이거는 뭐 두 번째 했던 얘기에 대한 보존 설명입니다. 발달 이론이 가지고 교육적의 그가 말하려고 하는 뒤가 말하는 발달 이론의 핵심은 뭡니까? 얘기했잖아요. 성장의 조건은 뭐다? 미성숙이다. 의존성과 가소성.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문장입니다. 타인과의 의존적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습관 혹은 행동 경향성을 계속 재구성,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거지. 이게 발달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뭡니까? 계속 아이들을 그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계속 자기의 습관 행동 영향성을 계속 변화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이거 보시면 되고 이거 그죠? 음, 똑같이 성장하죠. 성장의 조건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 그래서 성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교육에 더 교육받는 것 외에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장하는 힘을 조직적으로 길러줌으로써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게 주의 교육론의 핵심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교사가 뭐 수학 개념 공식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쳐 준다는 것과 그 아이로 하여금 계속 이 수학 문제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습관, 경향성, 성향을 가지게 해주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내가 아이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주고 외우게 하는 거는 쉽지만 역사하기,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계속 확장시켜 주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구나가 성장한다. 나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죠. 이걸 설명하는 현재 지금도 저는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은 그 성장의 조건, 환경을 잘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주고 마련해주는 거. 직접 개입하고 가르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지. 얘가 수학 문제를 못 풀어, 영어를 못해, 말을 제대로 못해, 표를 못해, 발표를 제대로 못해,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해.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도 이렇게 바라봤어요. 음. 이걸 이제 뒤에는 기이한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그 자체의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 하는 일은 그 의미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의미는 모든 인간마다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미성숙을 존중하고 성장시켜야 하는가?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얘가 뭔가 부족하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두거나 강조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는 너무 수줍어서 발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집중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해된다고? 그렇지. 발달의 정체가 된다는 거죠. 아,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게 될 초등학교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다 미숙한 거예요. 제가 나도 나의 관점을 보면 여러분들은 다 미숙한 거고. 그리고 하지 못하는 거, 좀 부족한 거, 발표 잘 못하고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 잘 못 만들고 발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아니야, 아직 미숙하니까 나랑 좀 더 의존해야 되고, 어, 그리고 그 의존 관계 속에서 뭡니까? 뭔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아직 부족하니까 좀 더 나랑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뭡니까? 뭐가 좀 부족하다.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방법도 찾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 발달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 피상적인 현상,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불안전 상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발달을 오히려 정체시킨다. 아이들이 발표 못하고 글을 잘 읽지 못하고 문제 잘 풀지 못하고 아이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지 못하고 다 미숙하고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지. 아이들이 싸우는 거는 관계 맺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뭐 어찌 보면 그것도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교사가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거. 이것도 그렇죠. 제 해석은 보통 아이들 그릴 때 어떤 미숙함 눈으로만 읽어요. 눈알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다음 읽어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답 못해요. 설명해줘. 뭔 말이야 이게 못해요. 그리고 그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너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그래. 조금만 모르면 질문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미숙함도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한 하나의 과정, 미숙한 과정, 미성숙의 과정, 그러니까 의존의 과정, 가소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미숙하다고 자꾸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아니고 교육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미숙함을 내가 정확하게 교사가 이해하고 관건은 뭐라고?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음. 영어 단어를 너무 기계적으로 영어 단어 있고 한글자만 달달달 외우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걸 너무 비난하지 말고 이게 그 다음에 베이스 어떤 성장의 변화로 가는지를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아이들에게 뭐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활동시키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 성장 발달할 것 같으면 누구나 교육을 해서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챕터의 말미에 뒤가 요걸 인용해 놨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좀뭐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꼭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내가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봐도 결국 내 자식이긴 하지만 그 아이를 하나의 존재로서 내가 존중하는 것, 하나의 객체로서 그리고 내가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 아주 수학을 못하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과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뭔가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계몽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 또한 그대 자신도 존중하라. 자, 라스트.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내 삶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내가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어떤 교과를 가르쳐서 성장시킨다. 모든 아이들은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성장의 과정과 순수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표준만 내가 강요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정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 교육이 좀 더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려면 기존에 이 표준의 아이들을 그냥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구시대적 논리에 이제 폐기시켜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어떠냐?
각 개개인의 아이들의 성장의 과정을 어떻게 교사가 어, 어, 지원하고 촉진하고 그 환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훨씬 더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단히 깊이 있는 사고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배우고 다시 배우고 다시 배워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뭐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대 와서 이렇게 많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공부하는 거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은 고민과 부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숙달이 필요하고 통찰이 필요하고 위장 교훈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조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훌륭한 인격과 심오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좋은 문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인간이 미숙하고 의존하고 가소성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면밀히 내가 관찰하고 그것을 하나의 배수로 해서 하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촉진하고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 또 거기에 내가 그럴 마음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교사는 훌륭한 교사라는 거죠. 이미 그 교사는 훌륭한 인격과 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 해서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일일이 읽진 않겠다.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제가 이거 심하게 요약해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읽기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한 것만이라도 정독을 하시고 이 뒤가 말하는 이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글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와 앞으로 교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메일이나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